안녕하세요. 에듀시크릿의 이지선 소장입니다. 김성호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요즘 시행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들이 교과에 부담이 있고 또 논술에 부담이 있고 수능에 부담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자신이 없을 때 그래도 수능 준비는 조금 되어 있고 그렇다고 내신하고 생기부가 특별하게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약수령 논술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논술처럼 길게 서술형을 쓰는 게 아니고 단답식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냥 수능 문제 조금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최고 난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수능 문제를 내신 서술형 문제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수령 논술을 정의 내리면 수능 문제를 내신 서술형식으로 쓰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미 해본 거라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렇죠? 약식 논술만 치르는 대학들의 총 인원이 4,000명이 넘어갑니다. 4,157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고 수도권 특히 인서울의 빈 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도전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4, 5등급 학생들은 교과로도 생기부로도 또 수능으로도 인서울을 하기 매우 힘듭니다. 또 수도권 상위권 대학 가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4, 5등급 학생도 약수령 논술로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유일한 전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 5등급도 인서울 할 수 있다. 이게 약수령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 학생들도 혹시 보험 차원에서 준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수능 준비하면서 약간만 더 공부하면 되는 거라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출제는 어떤 식으로 되죠? 주로 교과서와 EBS 연계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 범위와 똑같습니다. 수능 출제가 거의 없죠. 있어도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수령 논술 보는 학교가 총 14개 학교인데요. 그 중에서 5개 학교만 최저가 들어갑니다. 홍익세종 한 과목 4등급, 삼육대와 가천대는 한 과목 3등급 이내, 한국외대 글로벌은 한 과목 3등급 이내에 한국사 4등급, 그리고 국민대는 2학 6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학교별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박사님. 수능 전에 약수령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죠? 세 군데가 있죠. 네. 서경대, 을지대, 상면대가 있습니다. 네, 모두 최저는 없고요. 그렇죠. 네, 나머지 학교들은 수능 후에 약수령 논술을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능 전에도 기회가 있고 네. 수능 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아까 수능 정도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후에 따로 준비할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이 시험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 출제 범위가 국어는 어떻게 되죠? 국어는요. 독서 문학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화작, 장문, 언어 매체가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기술교대처럼 통합사회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수학은 어떻죠? 수학은 거의 모든 학교가 수원, 수투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대를 하려면 거기에 미적을 추가하면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원, 수투 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어나 수학이나 다 수능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수학 시험 특징은 어떤가요? 대체로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변형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산량이 많거나 복잡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수능으로 보면 3점에서 약 한 4점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 4점은 아니죠? 네, 어려운 4점은 아니고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그런데? 정확한 용어와 수식 사용이 제일 중요하고 교과서 논리 구조에 맞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원별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들을 파악하고요. 대학마다 나오는 채점 기준표를 근거로 정확한 답안 작성법을 수달이 되도록 반복 연습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대학별 시험 시간에 맞춰서 풀이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간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야 합격이 가능한가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15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평균 10문제 이상이면 합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럼 박사님, 국어 시험의 성격은 어떤가요? 국어 시험은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플러스 그거를 내신 서술형으로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는 9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독서 영역이 4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 그러니까 수능 정도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고 거기서 핵심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최소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약수령 논술에 크게 도움이 되고 약수령 논술을 제대로 익히면 수능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약수령 논술과 수능 준비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어 약수령 논술은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첨삭형 긴 글을 쓰는 논술이 아니고 단답식 정답을 찾는 논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 따라서 지문마다 핵심 개념과 핵심 주제를 써보는 연습,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도 빈칸 완성형, 자료 통합형, 내용 요약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약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습이 되면 수능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핵심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볼 때 논리 구조로 글을 본다. 그러기 위해선 핵심 키워드와 핵심 문장을 고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합격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 박사님. 다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약수령 논술 특강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21일, 28일 양일간 2회 특강으로 약수령 논술대학 기출들을 압축하여 분석하고 풀이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자체 교재로 매회 과제도 제공됩니다. 수업 시간은 1시부터 국어 80분 진행 후에 10분 휴식하고 이어서 수학 80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10월 6일, 7일, 8일, 9일 4일간 추석 연휴 단기 완성 수업도 진행됩니다. 4회 수업 동안 자체 모의고사로 기출 심화와 예상 문제를 다루게 되며 매회 과제도 제공됩니다. 수업 진행 시간은 9월 특강과 동일합니다. 기출 유형 문제를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숙제도 내주기 때문에 약수령 논술의 기본 유형을 잘 익힐 수 있고 답안지 쓰는 법을 명확히 배울 수 있고 아까 말한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먼저 그 유형별로 핵심을 익히고 그 다음에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답안지 쓰는 법을 정확히 익힌다면 여러분은 이미 수능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 공부 유형을 약수령 논술에 맞게 전환시키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